안녕하십니까. 호주 윤수용 변호사의 생생법률 만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항공기 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비행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이 동유크레인에서 추락한 바 있습니다. 동유크레인에는 미녀도 많아 여기서 죽는 남성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유족들을 생각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지요. 이슬람 자폭 테러범들은 천국을 미녀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지요. 사고 원인은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묵 M1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여 항공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죠. 그렇다면 이 경우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죽음에 대하여 유족들은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 강의 때 항공 승객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1929년에 체결된 와르샤바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운송인의 책임은 25만 골드 프랑 약 2,5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 그러나 1999년에 체결된 몬트리올 협약은 이 와르샤바 협약을 더욱 현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협약의 제정 순서를 살펴보면 1929년 와르샤바 협약을 시작으로 1955년 헤이그 의정서, 그리고 쭉 보다가 마지막으로 1999년 몬트리올 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간에는 이와 같이 여러 협약이 있어서 MH17편의 승객들에게 적용될 협약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론은 출발지 당시와 최종 목적지의 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왕복 항공권이냐 편도 항공권이냐에 따라 책임 관할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사망자 285명의 승객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폴란드인이 193명, 말레이시아인이 43명, 호주인이 27명, 인도네시아인 12명, 영국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말레이시아 항공사가 자사나 종업원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과실이나 부당행위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입증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입증하지 못하면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유족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한국 기업 중에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표방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항공은 이렇게 주장했지요. 항공기의 추락은 제3자인 소련 분리주의자의 미사일에 의하여 발생되었기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에 따라 말레이시아 항공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MH17개의 항로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죠. 즉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운송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거죠. 이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콴타스나 영국 항공도 이 지역을 통과하잖아요 라고 반박했지요. 사실 콴타스나 영국 항공 또는 다른 국제선의 경우 이 지역을 비행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한번 착륙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비행한답니다. 이에 반하여 말레이시아, 프랑스 KLM, 독일 루프탄자 항공 등은 이 지역을 쉼없이 연속 비행하지요. MH17기의 추락 후에는 어떤 항공도 이 지역을 비행하지 않고 있지요.
이 사건은 유엔의 항공단체인 국제민간항공조직에서 맡아 검토하였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째, 과연 이 지역이 비행하기에 안전한 지역인가 하는 문제였고, 둘째, 전쟁 지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항공이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지었지요. 이후 유족들과의 합의로 말레이시아 항공은 사망자 1인당 보상금 5만 달러 정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항공은 어찌 되었을까요? 국가기금으로 소액주주의 지분 4억 2,900만 불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여 국유화되고 말았지요. 한마디로 사고 한 번에 끝장난 거지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